멀고 먼 어느 옛날에 세 아들과 방앗간 주인이 살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형들에게는 방앗간을,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를 남기고 죽었어요. 막내는 무척 화가 났어요. 형들과는 달리 그가 가진 것으로는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는 고양이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는 대체 고양이를 가지고 뭘 할래? 먹을 수도 없고. 그때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뭐예요? 주인님은 정말 저를 모르시네요. 나는 주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고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빈 가방과 모자, 그리고 부츠를 가져다 주시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놀라워하며 남자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뭔가를 알고 있을 게 분명해. 좋아,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남자는 고양이가 부탁한 것들을 가져다 줬죠. 고양이가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더니 거울 앞으로 가서 자세를 취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양상추와 당근을 가방에 넣고는 일어섰죠. 숲에 다다르자 고양이는 가방을 열고 바닥에 놓았어요. 오래지 않아 신선한 야채 냄새를 맡은 흰 토끼가 나타났죠. 양상추와 당근을 먹으려고 그 토끼는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재빨리 가서 가방을 꽉 묶고 토끼를 잡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토끼를 제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궁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경비병에게 왕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죠. 모자도 쓰고 부츠도 신은 고양이가 말을 하자 그 경비병들은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존경하는 폐하, 카라바스 왕자님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국왕 폐하를 위해 카라바스 왕자님이 이 토끼를 잡으셨죠. 왕은 이 선물에 무척 감격했어요. 이후로도 그 장화시는 고양이는 계속 동물을 잡아 왕에게 선물했죠. 그러자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의 자상함과 부유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가고 어느 날 고양이를 잃었어요. 네 주인은 젊은이야? 젊고 무척 잘생기셨죠? 부자인가? 물론 대단한 부자시죠. 국왕 폐하께서 왕자님의 궁전으로 오신다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과 왕비는 그 잘생긴 왕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고양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공주에게 딱 어울리는 남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왕국에도 좋은 일이고요. 왕비가 말했어요. 며칠 뒤 고양이는 왕과 왕비가 공주를 데리고 궁전을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오늘 내가 기다리던 날이 왔군. 바로 주인님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지금 당장 강둑으로 가셔야 해요. 따라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여긴 왜 온 거야? 수영하러요. 수영이라고? 난 수영할 줄 몰라. 그럼 더 좋고요. 빨리 옷을 벗으시고 강으로 뛰어드세요. 믿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니까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덤불 뒤에 주인님의 옷을 숨겼어요. 왕의 마차가 강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장화시는 고양이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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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스 왕자님이 물에 빠졌어요. 그 왕은 즉시 부하들을 강으로 보냈어요.
부하들이 남자를 구하고 있을 때 고양이는 왕에게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훔쳐갔다고 말했어요. 왕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최고의 옷을 왕자에게 주도록 해라. 새 옷을 입은 그 젊은 남자는 정말로 왕자처럼 보였어요. 그가 왕의 마차 쪽으로 다가가자 공주와 왕비는 그를 보았어요. 그 젊은 남자는 왕 옆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저희 주인님이신 카라바스 왕자님은 국왕폐하를 저희 궁전으로 모시길 원하세요. 제가 얼른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왜 카라바스 왕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양이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침묵을 지켰어요. 공주는 그 잘생긴 왕자를 보고는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죠. 장화시는 고양이는 무시무시한 거인의 성으로 달려가면서 길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왕이 곧 오십니다. 왕께서 물으시면 이 땅은 모두 카라바스 왕자님의 땅이라고 대답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는 달려가면서 동시에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반복해서 일러주었어요. 왕의 마차가 그 길을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왕은 그 남자가 이 드넓은 땅을 모두 가졌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행복했어요. 한편 장화시는 고양이는 거인의 성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요. 문은 큰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모자를 쓰고 장화도 신은 고양이를 본 거인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고양이는 말하기 시작했고 거인은 더 놀라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거인님. 넌 누군데 내 성에서 뭐하고 있는 거니? 고양이는 그의 계획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씀드려야겠군요. 저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저희 국왕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사실이다. 예를 들면 거대한 사자로도 변신하실 수 있다죠? 물론이지. 아주 쉬운 일인걸. 놀라운 마법으로 그 거인은 엄청나게 큰 사자로 변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무척 겁을 먹었고 말하려고 최대한 높이 점프했어요. 진짜네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거인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난걸요? 그렇지만 작은 동물로 변신하는 건 못할 것 같네요. 확실하지 않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능해. 그래요? 그럼 아주 작은 생쥐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그 거인이 너무 큰 소리로 웃어서 함께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마법을 써서 작은 생쥐로 변신했어요. 생쥐로 변신한 거인을 보고 고양이는 재빨리 생쥐에게 달려가 한 입에 삼켜 그 거인을 없애버렸어요. 한편 왕의 마차는 거인의 성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가서 왕을 맞이했죠. 카라바스 왕자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국왕폐하. 왕과 왕비, 공주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남자도 감탄하며 성을 바라보았어요. 성 쪽으로 걸어가면서 왕비는 그 젊은 남자에게 물었죠. 왕자님은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따님을 제게 주시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이 거대한 성에서 왕자와 공주를 위한 거대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그들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곧 결혼을 했답니다. 보셨죠, 주인님?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화신은 고양이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새해 전날,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인색하고 괴팍한 스크루지 영감은 작업실에서 창문 밖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모를 일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데 돌아다닌단 말이야. 새해 전날은 싫다. 싫어. 그는 의자에 앉아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조수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좀 일찍 돌아가도 될까요? 새해 첫날이라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요. 이봐, 선물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야.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왜 가야 돼? 진작에 샀어야지. 조수는 슬퍼하며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스크루지만큼 심술궂은 그의 개가 문에다 대고 짖었어요. 그의 조수가 문을 열었더니 바로 스크루지의 조카였어요. 그 조카는 새해맞이 저녁 식사에 스크루지를 초대했어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새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축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항상 거절했었지요. 그의 조카가 떠난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또 뭐야? 제발 일 좀 하게 혼자 두라고. 이번엔 두 남자가 고아들을 위해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스크루지는 기부하는 것도 거절했지요. 가시오, 가. 다른 집에 가보라고. 나는 거리에 쏟아볼 돈이 없으니까. 그 남자들은 실망하며 떠났어요. 그날 저녁이 되자 스크루지 영감은 집에 갔어요.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았죠.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문과 문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에게도 짖기 시작했죠. 스크루지 영감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웬 유령이 나타났지 뭐예요? 스크루지 영감은 평생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유령은 죽은 동료이자 친구였죠. 스크루지 영감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자, 자네. 아니, 이럴 수가. 자넨 죽었잖아. 여기서 나가라고. 나를 내버려둬.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제발 나가게. 나가달라고. 그 유령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어요. 그는 스크루지에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묶인 채로 세상을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크루지에게도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나가. 내 일에 상관 말고. 자넨 죽었어. 당장 나가라고. 알겠네. 난 그저 알려주고 싶었어. 다른 3명의 유령도 올 거야. 한 명은 자네의 과거를, 또 한 명은 현재를,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자네의 미래를 알려줄 걸세. 스크루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얼마 뒤 불빛이 비쳤어요. 스크루지가 눈을 떠보니 얼마 전 유령이 된 어린 유령이 나타났지 뭐예요? 스크루지는 기절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크루지 씨. 우린 과거로 여행할 거예요. 말도 안 돼. 도와줘.
그 유령은 스크루지를 그의 어린 시절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어린 스크루지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어요. 무척 즐거워하면서요. 어린 스크루지는 무척 행복해 보였죠. 아! 유령은 그가 청년일 때 첫 번째 일터의 사장에게 데려갔어요. 그는 사장님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스크루지의 부인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함께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마지막으로 유령은 그의 인생의 어느 새해 전날로 데려갔어요. 그의 부인은 울기 시작했죠. 당신은 나를 사랑해줬었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돈이 전부예요. 나를 위한 공간은 없는 것 같다고요. 우리 헤어져요. 이 기억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스크루지는 다시 돌아가길 바랬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죠. 이번엔 초록색의 크고 둥근 유령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 유령은 현재를 보여주는 유령이었죠. 나와 함께 새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자. 거절할 새도 없이 그는 조수의 집에 있었어요. 가난한 조수의 집에는 저녁 식사가 무척 단촐해 보였어요. 스크루지는 식구들 모두가 그를 싫어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본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조수가 일어나 말했죠. 내게 일할 기회를 주고 제때 월급을 주는 스크루지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덕분에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스크루지 영감은 조수에게 항상 못되게 굴었는데도 조수가 감사히 여기자 그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는 조수의 아이가 아픈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는 마르고 아파 보이는 몸으로 식탁 코너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아이를 보자 무척 슬퍼졌어요. 이 아이는 아주 아파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유령의 말을 들은 스크루지는 더욱 슬퍼했어요. 이제 유령은 그의 조카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스크루지의 자리를 비워놓는 걸 잊지 않았어요. 삼촌도 함께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스크루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항상 모두들 자기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었죠. 이제 유령은 그에게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재킷 아래 서 있는 두 아이들을 보여주었어요. 너무 마르고 무서워 보이는 얼굴 때문에 그 소년과 소녀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해골처럼 보였어요. 이 아이들을 잘 보거라. 이 아이들은 탐욕스럽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나타낸다. 당신이 죽을 때 이 아이들을 기억하거라. 그 초록색 거대한 유령이 사라지자 스크루지는 그 유령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갑자기 울리는 시계 소리에 깜짝 놀랐지요. 자정이었어요. 그러자 더 어둡고 더 무서운 유령이 나타났어요.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이었죠. 그는 스크루지를 그의 장례식장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은 그의 묘지에 모여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그의 묘비에 있는 얼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는 뒤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마침내 죽었다고 안심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스크루지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행복해했죠. 그와는 다르게 조수아들의 묘도 보게 되었는데 조수아들의 묘지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유령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돌려보내 주시오. 이제 알겠소. 내가 달라지겠소. 더 이상 괴팍하고 인색한 노인으로 살지 않을 거요. 네, 약속하겠소.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짖기 시작했어요. 스크루지 영감은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변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행복하게 거리를 뛰어다녔죠. 그는 먼저 정육점에 가서 큰 칠면조를 산 후 그의 조수집에 배달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장난감을 사서 조수의 아들에게 배달해달라고 했죠. 그런 다음 뛰어서 그의 동생 집에 갔어요. 초대했던 조카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는 그들과 새해를 함께 보냈죠. 그 후 그는 조수의 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마치 그의 아들인 양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더 이상 무례하거나 괴팍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